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015년 8월 15일 토요경마 서울경마 특급 정보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가 금요방송 때 토요일날 신하위원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가족사를 마치고 올라오시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일단은 뭐 방송 승부는 촬영을 하시고 일요경마는 들어가시는데, 토요경마는 저희가 기다릴 만큼 또 기다렸고 홍 의원님께서도 또 오시고 계시는데 위험하고 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토요경마는 원정일 위원님과 저와 일단 둘이 진행을 하겠고요. 네. 또 역시 이번 주에도 관심마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리셨으니까 관심마들은 또 따로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 잘 발판으로 하셔서 저희들이 뭐 부족한 부분들까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일요경마부터는 정상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13개 경마 그리고 제주교차 3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전 주수도 나름 좀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능력마들의 어떤 불안 요소 충분히 짚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토요 경마가 13개 그리고 1호 경마가 10개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주에도 뭐 대상 경주가 있었고 또 14조에 완승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박태종 기수하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둘이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글쎄 이제 뭐 부산도 19조, 서울도 이제 한집 승부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번 주는 뭐 글쎄요, 배당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중배당 형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경주도 상당히 많고요. 나름대로 또 한방 경주도 있는 만큼 분명한 것은 저배당에 그렇게 너무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출전주 수도 좀 많아졌고 그런 만큼의 안정적 흐름보다는 인기만 접전 속에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역으로 압축될 만한 경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뭐 오늘은 특별한 내용보다 이제 승부처 공지하고 13개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홍신아, 홍성우 의원님 승부처는 전반부에 3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0경주가 되겠고요. 자, 저희가 따로 이제 또 자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일 의원님께서는 4경주 또 그리고 메인은 9경주가 되겠고, 저는 전반부 2경주와 후반부 메인 8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풀어드리는 승부가 전반부 2, 3, 4경주가 되겠고, 네. 후반부의 메인 승부가 8, 9,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2, 3, 4, 8, 9, 10. 어쨌거나 요 6개 경주만큼은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자, 8월 15일 토요경마. 오늘 광복절인데 뭐 70주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특별경주, 기념경주도 펼쳐지는데, 네. 기분 좋게 또 쉬는 날 오시는 분들께 좋은 거 드릴 수 있도록 원정희 위원님과 저 홍신아 위원님과 현장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자,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1200m 6등급이고요. 11마리가 출전하는, 뭐 머리는 없고 인기마 접전의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1200m 발주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7번 막 개척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발주 연습을 하는 과정 상당히 좀 좋아 보였고요. 데뷔 전에 보였던 이상혁 기수의 어떤 발주에서의 어떤 약간 미흡한 모습을 페로비치 기수가 연습하면서 상당히 좀 좋게 만들어놨고, 발주 이후에 끌고 가는 힘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대로 1400에서 한 바퀴 잡아 돌리면서 이 조교 당시의 모습 상당히 좀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뷔 이전째에 좀 노림수를 두고 7번 막 개척자를 추천드립니다. 1경주가 인기마들은 많지만 머리가 없는 경주고, 그래서 이제 혼전인 경주지만은 또 그 속에 7번마 개척자는 아마 인기도에서는 분명히 좀 밀려 있을 겁니다. 데뷔전에 좀 보여준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페로비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원정형님께서는 이제 새벽 쪽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제 끌고 가는 맛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뛴다. 이런 거는 굳이 뭐 머리에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도 뭘 보시던 간에 7번마 개척자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되고요. 저는 이제 안쪽에는 1번마 클린업 킹입니다. 지난 데뷔전에서 역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던 말인데,
3강이 좀 강했었죠. 그 당시 때 위너스 글로리, 섬광이 금빛 로드 초반에 앞선에 강하게 붙였습니다만 이제 선행 작전에 실패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금 1번 게이트인데 직전에 비해서는 조교광도도 대폭적으로 끌어올린 모습이고 하만식 기수의 조율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에는 서인석 쪽을 사이 조교까지 들어가면서 마무리 발주 훈련까지 거리는 1200이지만 이번 지적전보다는 다리 쪽 발심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상당히 파워풀한 모습 지난번에는 그냥 가볍게 선행마의 기질이구나 했다라면 이제는 투지감이나 힘을 쓰는 법 힘을 나눠 쓰는 법, 이 분산하는 법이 완전히 배양이 됐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러한 관점에서 홍성우 의원님도 1번마 클리너킹을 관심마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선 1번마 클리너킹, 그리고 배당마 중에선 7번마 개척자고 연이어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무너지고 있는 게 열하나 위즈스피드인데 위즈스피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게이트가 조금 불리한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발주 이탈을 나와서 아무리 끝번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끝번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똑바로 나가는 마필이 있고 왜가 그렇습니다. 사행을 하면서 이렇게 감고 올라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거는 분명한 것은 마필에 겁을 내는 거예요. 자, 안쪽에 말이 왁 하고 나갔을 때 바깥쪽에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없는 쪽으로 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이 있고 불리한 마필이 있는데 그만큼 힘을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주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자, 거리가 늘었고 힘을 쓰고 나가야 선행을 나갈 수 있다. 자, 현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글쎄요, 최저 배당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승현 기수의 그 이름값이 있으니까. 예, 안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조금은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 11번마 위즈 스피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기말은 계속 팔렸고 또 새벽 조교 때 걸음이 좋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제 인기말 어느 정도 팔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뭐 조교 때 모습은 괜찮습니다만 역시나 말씀해주신 대로 외곽 게이트 핸디캡이 있다. 연이어서 지금 체중이 많이 빠졌던 말이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에 체중을 조금 불리려고 조교강도는 조금 낮췄는데 이런 체중적인 부분들도 좀 먼저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일단 저희 방송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클린업킹이 좋아졌다. 그리고 달라진 말 배당은 7번마 개척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경주 10마리가 출전했고요. 제가 이제 먼저 승부처 선정한 수상한 놈, 묘상한 놈 레이스입니다. 일단 뭐 홍성호 의원님께서는 관심마로 3번마 JS 킹을 올려주셨고 아마 지난 경주 때 3차, 그 지난 경주 때 4차 이런 게 좀 아쉬워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원정 의원님께서 어떤 말에 또 관심마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단 기본 조교가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이 킹라이트라는 마필인데 이렇게 기본 조교가 좀 약한 말들은 좀 믿음 있게 좀 인기 마필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믿음이 조금 덜 갑니다. 확실히 이제 조교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조교 이 기수 시절에서 좀 의외 타면서도 의외로 좀 많이 뛴다 요런 거를 좀 느꼈을 때가 뭐냐 하면 속보 훈련만 해요. 네, 속보 한 바퀴 타고 그냥 들어가고 속보 한 바퀴 타고 들어가고 뭐 어쩌다 한번 구보 한 반 바퀴 정도 타고 그렇죠. 들어가고 15조가 예전에 또 그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경주에 나가면 선입권에 붙어서 그대로 버티는 전략. 자, 요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 좀 킹라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나 이 마필이 뛰어왔던 마필들 같이 뛰어왔던 마필들이 만만하지가 않았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7번마 킹라이트는 기본적인 발걸음으로 뛰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번마 킹라이트는 조교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마필로서 7번마 킹라이트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교가 약하지만 약해도 뛰는 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 7번마 킹라이트고 제가 이번 경우 승부처로 들어온 이유는 안쪽에는 1번마 멜로디 뮤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직전부터 조금씩 조교 강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말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강한 조교 해도 말하고 기수하고 좀 따로 놀았고 특히나 강하게 몰아도 말이 그걸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몸의 중심이 앞선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상당히 부드러워진 밸런스 그리고 그게 이제 스피드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번엔 1번 게이트 자, 유승환 기수 44조 가서는 또 좋은 성적들을 많이 이뤄냈는데요.
신병훈의 첫 번째 승부처는 이 달라진 말, 좋아진 말,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1번마 멜로디 뮤직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는 신병훈이 한번 제대로 한 방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300 6등급 무대 8마리고요. 홍성우 의원님이 선정한 전반부 승부처 한방 경주입니다. 아마 이제 인기마 정도 이제 한 3, 4마리가 좀 팔릴 것 같습니다. 1번마 지상정복, 2번 장비 천복, 5번마 퀀텀 리프, 7번마 이손. 요 4마리 싸움이고 4마리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방을 찾는 경주인데요. 자, 우리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문세영 기술 완장이 교체된 5번마 퀀텀 리프, 요걸 이제 배팅의 축으로 인기마 3마리 중에서 한 방을 시원하게 때린다. 이렇게 승부처 선정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퀀텀 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전에 이찬호 기수가 강한 말몰이 상당히 좀 열심히 타줬는데 마필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입권에서 차분한 전개 이찬호 기수가 실수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 걸음이 조금 무뎌졌다. 자, 이번 경주는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옵니다. 이 마필이 이제 39조죠? 39조 허재영 마봉으로 되어 있는데 전 22조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교 당시의 어떤 모습 그렇게 뭐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 22조 자체가 그렇게 강한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단독 선행을 갈 수가 있다. 단독 선행을 갔을 때는 문세영 기수 절대 라스트 걸음 쉽게 무너지지 않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홍성우 의원님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저리는 1300이지만 1300이다 보니까 선행마보다는 이제 추임마들이 많고 이럴 때 문세영의 선행이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경주 때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새벽주고 훈련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 그 당시 때 기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행검사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적임 기수인데, 자, 역으로 본다면 직전에 그렇게 말이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번엔 문세영 기수 조교도 했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엔 퀀텀 리프가 저도 역시 세게 보입니다. 과연 홍성우 위원님이 후차권 한 방을 어떻게 지정해 주실지 요 부분이 포인트 같고요. 자, 번예상 진행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같이 힘을 실어서 이번 3경주는 한 방 쪽의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경마 4경주입니다. 자, 최단거리 1000m 6등급이고요. 2세마들 완전히 이제 신의 마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경주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원정희 위원님께서 승부처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거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경주 뭘 믿고 배팅하냐 할 때 이 승부처 잡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1000m고 아직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에 상당한 훈전 구도다. 자, 믿고 때릴 충만만 있으면 후차권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주행검사 그렇죠. 때 보여줬던 걸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원정을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쪽에 1번마 딕시 플로잇이라는 마필. 이 마필 자체는 게이트가 주행검사 당시에 10번 게이트였어요. 자,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서 선수님께서 앞에다 갖다 붙여놨고 그 걸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원게이트입니다. 이 신마 경주에서 발주 이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경주 전개를 풀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게이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1번마 딕시 플로잇은 상당히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 변동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발주 연습 아주 단단하게 하고 나오고요. 강한 스포 훈련을 동반한 준비 자체가 완벽한 마필. 자, 다만 현장에서의 체중 변동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방송 승부처 경주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 1번마 딕시 플로에서 강하게 언급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경주는 원정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이제 뭐 길게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예마들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뭐 현장에서도 이제 컨디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1번마 딕시 플로이 이게 이제 주행검사 두 번째를 받으면서 체중이 11kg가 빠졌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체중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네, 그렇죠. 조교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좋지만 너무 강하게 이제 또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아니라면은 분명히 이번에는 선행작전 또 혈통적으로 봤을 때도 라이파이나 무한신조의 동생이기 때문에 앞에 갔을 때 1000m는 분명히 더 뛸 것이다.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딕시 플로의 체중이 불었다라면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셔도 되겠고 네. 또 후차권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원정의 위원님과 함께 승부처로 들어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요 경주도 역시나 강력한 충마감보다는 인기마 접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난타전 경주라 충마만 잘 잡아도 한 반은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경주는 1000m고요. 국산 5등급.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외곽에 11번 여의킹이라는 마필 이제 부민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또 안쪽 게이트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불안 요소를 잠깐 언급을 드리겠고 추천 마필은 3번마 샤이닝 트라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6전 동안에 1승 하고 이제 5등급 승급을 해서 계속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조교 때 변화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변화가 왔어요. 이찬호 기수가 이제 직접 조교를 하면서 마필의 조교 강도를 끌어올렸고 확실한 것은 직전 경주에 못 뛴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강해서 그렇지 마필 자체로는 뛸 만큼 뛰었어요. 그러나 직전 경주에 조교 보시면 강구보 자체가 없어요. 거의 속보구보, 속보구보, 그렇죠. 속보구보. 준비가 안 됐었다라는 거죠. 이번 경주는 강하게 스포 때려놓고 이찬호 기수가 작심을 하고 조교를 했기 때문에 직전과의 어떤 비교된 모습 충분히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3번막 샤이닝 트라이의 조교적인 변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그 3번마 샤이닝 트라이 변화를 관심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성적표만 보시면은 5번 동안 뭐 오착도 없습니다. 계속 바닥이고 데뷔전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정말 쥐어 짜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조교 변화가 있어서 조교 바람이 불어도 뭐 인기마로 팔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저도 이제 3월 배당마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원정 의원님과 저하고 또 보는 눈이 좀 비슷했는지 이런 말들은 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부처는 아니어도 보신 분들이 좋은 결과 좀 엮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경기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기록상으로는 바닥이지만 마신차가 크지 않았고 그때는 또 신인 조재루 기수였고요. 이찬호 기수가 직접 준비를 했고 3번 게이트 예전엔 또 앞에도 가봤던 말이라 요번에 앞선 플레이만 정확하게 풀어준다라면은 여의킹이 외축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행이 아니어도 더 뛸 수 있는 준비가 되겠고 자, 이번 경기 포인트는 인기마가 1번마 콰드리가입니다. 휴양 이후의 출전이고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가 이제 3착으로 깨졌는데 이번엔 1번 게이트니까 당연히 인기마가 될 것 같습니다. 홍성호 의원님도 1번마 콰드리가 18주 마방에 서승훈 뭐 이 말은 서승훈 기수가 워낙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번의 기승을 했었고 그 중에 3번을 끌고 왔는데 아직 첫 승이 없죠. 장점을 얘기한다라면 꾸준함이 있고 단점을 얘기한다라면 결정타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들 일단 어쨌거나 휴양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콰드리가가 들어와도 괜찮은 배당이 될 것 같고요. 콰드리가 부러져도 만약에 3번마 샤이닝 트라이가 입상을 한다라면 배당이 나온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배당마 3번마 샤이닝 트라이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경주 암말 레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마리가 출전하는 가운데 승군전이지만 그래도 1번마 윈드킨이 조금 더 인기마 세력으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주입니다. 네.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에요. 1번마 윈드키는 게이트 A점, 그리고 스타트 능력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저도 뭐 가져갈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조금, 글쎄요, 좀 물음표를 많이 던져놨던, 물음표가 한 5개 정도, 빵빵빵빵 떴었죠. 이 10번마 은산덕회입니다. 자, 추입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바닥에 그냥 자빠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늦는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로 늦는 마필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의 승급전 54조 박천서 마방에서 지하주 기수의 안장 다시 한번 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 기억으로는 직전 경주에 은산덕회를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지만은 감고 올라오는 전개 좀 레이스가 빠르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10번마 은산덕회 추천드립니다.
지난 경주 때 이제 인기마라도 뭔가 팔렸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선두권에 가담을 못했었고 그전 경주를 본다라면 굉장히 여력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난 경주 졸전 이번엔 조교강도까지 지하주기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끌어놨기 때문에 직전 같은 졸전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또 지난번에 못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도 좀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는 말이 10번 은산덕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에 맞춰서 이제 홍성우 의원님은 그래도 1번 게이트의 윈드킨 이 앞에서 먼저 원정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부산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던 말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데뷔가 됐고 그 데뷔 전부터 착순권의 아쉬움 지난번에 선행을 가면서 여유승을 일궈냈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다 아마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저는 한 번 더 이제 배당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예 안 팔릴 것 같은데요. 3번마 도솔봉이라는 말인데 요것 또한 16전 동안 딱 2번의 입상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말을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경주와 비슷하게 항상 조교가 가벼웠던 말이고 강한 조교를 못했던 말인데 요번에는 조교 강도로 아주 대폭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개가 높기 때문에 강하게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가볍게 타면서 그냥 결대로 좀 뽑아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김도준 기수가 한번 탔었고 이번에 2번째 기승 주말부터 아주 강하게 외주로 해서 뽑아내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 발주가 일어나고 윈드킹, 원더라이, 브라이언 그리고 헬라스타까지 선두권이 이렇게 뭉치고 싸우는 그림이 나서 앞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은산덕회가 올라올 수가 있고 안쪽에 도솔봉이 올라오면서 배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윈드킨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상대마 중에선 원정 의원님 지난번에 아쉬웠던 10번마 은산덕회 이번엔 달라진다. 그리고 신병우는 배당이 나온다라면 3번마 도솔봉 46조 동반 출주다. 1번, 10번, 3번 세 마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군 경주 9마리. 나름대로 요 경주는 그래도 센 말들, 능력마들이 출전하는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필이 좋아요. 비셀리온. 뭐 방송에서 제가 뭐 비셀리온에 대해서 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망아지 때부터 제가 뭐 쫓아왔던 마필이고 이 마필이 들어왔을 때마다 적중을 시켜드렸고 역시 또 이번 경주 5등급 자, 이번 편성에서는 뭐 비셀리온 게이트가 외곽이든 안쪽이든 마필 자체가 뭐 라스트의 걸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뭐 강하게 뭐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이 비셀리온의 어떤 전개적인 부분 그리고 라스트 취입적인 부분 상당히 믿을 만하다 충마로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8번마 비세리오는 지난번에도 우리 원정희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마필이고요. 그 당시 때 이제 인디액티브가 엮여서 인기 맞지만 배당도 괜찮게 나왔던 기억이 나고 이제 처리는 그거 같아요. 7번마 라운트라이가 지난번에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전 경주까지 보면 또 이게 진짜 능력인지 네. 아니면 워낙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문세영 기수가 이겨낸 건지 이 7번마 라운트라이와 8번마 비세리온이 들어온다라면은 또 어느 정도 저배당 형성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안쪽에 3번마 이광사석과 4번마 황용 비상이 얼마만큼 뛰느냐의 페이스인데요. 사실 7번마 라운트라이도 나쁘지 않은데 4번마 황용 비상 이번에 조교 강도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핸디도 54.5로 내려왔고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앞선에 청마성이라는 선행마를 두고 외측에서 안 따라가는 걸음을 계속적으로 이 농땡이 기질이죠. 계속 밀어가면서 붙여냈는데 게이트 싸움이 밀렸던 지난 경주와 달리 이번엔 안쪽이고요. 그리고 임기원 기수가 뭐 이 말은 알고 타는 말이고 여기 임기원 기수가 주말이 조교도 해봤고 특히나 핸디캡이 54.5로 떨어졌다는 점 또 그리고 1400거리에 메리트라면 7번마 라운트라이가 어떻게 뛰고 비시에론이 어떻게 뛰고 두 마리가 아마 앞서는 갈 것 같은데 두 마리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라면 저는 황룡비상이 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경주가 이제 인기마 접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마리 4번 황룡비상 7번 라운트라이 8번 비세리온인데 원정희 위원님께서는 8번마 비세리온 그리고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8번마 비세리온 저는 4번마 황룡비상 세 마리 압축하면서 7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가 연이어서 승부처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잡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건 아닌데요. 8경주는 저, 9경주는 원정희 위원님, 10경주는 홍성우 위원님, 8, 9, 10 연달아 저희 전문위원들의 승부처 메인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 8, 9, 10 잘 잡아서 후반부 승부처까지 후반부 마무리까지 기분 좋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방송 승부처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에 펼쳐지는 방송 A급 승부처 한 놈만 팬다는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급 무대 1200 레이스고요. 14마리 게이트 풀로 채웠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 13개인데요. 당연히 후반부 승부처가 또 있을 거고, 전반부는 예고했던 대로 2경주를 갑니다. 여기 이제 8경주 잡은 건 의도적으로 제가 일부러 자꾸 그 뒤에 걸 잡다 보니까 적중보다는 이제 그 편성 구도를 좀 보고 많이 잡았는데, 요 경주는 어쨌건 관심마가 있기 때문에 한 놈, 그게 뒤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먼저 선택을 하자. 그래서 8경주를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자, 외산마들과 국산마들이 함께 만났는데, 아마 국산마필인 13번마 인비액티브가 문세영 안장과 함께 52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병훈이 외곽에서 인비액티브가 선두권에 나서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놓고 들어가는 승부처고, 그런 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인비액티브의 막권은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갑니다. 한방 막권이 아니라 결론은 신병훈이 보는 한 놈의 한 방에는 인비액티브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이 숨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곽이라고, 단순하게 인기만하고 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신병훈의 분석이 그랬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본예상에 짚어드리겠고요. 신병훈이 인비액티브를 왜 뒤로 돌리는지, 그리고 신병훈이 보는 한 놈은 누구고 그 중배당 진카의 한 방은 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2경주 확신을 갖고 준비한 첫 승부가 있고, 8경주 잡아야 된다는 노림수가 있는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고, 지난주 성적표 괜찮았고 지난주 배당도 잡아드렸습니다. 그 상승세 여세 이번 8경주까지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네, 토요 9경주입니다. 자, 원정현이 준비한 가장 자신 있는 메인급 승부처.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1400m고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 6번마 위즈 히어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끝번 신청을 해지를 합니다. 직전 경주 상당한 능력을 보이고 우승을 차지한 마필. 4군에서 이제 완벽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6번마 위즈 히어로가 빠졌을 때에 배당을 한번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승부 이어갑니다. 자, 안쪽에 1번마 올포글로리가 직전 경주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후미권 탐색을 했던 마필. 이번 경주에 이현종 기수가 아니라 이찬호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네요. 자, 50초 박지호 가방에서 이찬호 기수를 다시 한번 기수 교체했다. 이현종 기수가 아닌 이찬호 기수로 기수 변경했다라는 거 분명히 노림수 있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2번마 로열 빅토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1800m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거리를 줄여서 1400m에 도전을 한다. 자, 포리스트리가 직전 경주 선행 이후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1, 2, 3번을 원정일이 노림수 두고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 승부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6번마 위즈 히어로가 빠졌을 때의 중급배당 확실히 노림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부 이어가는 9경주 원정일의 메인 승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확실한 적중, 중배당까지 노리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날 펼쳐지는 토요경마 방송 승부 들어갑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집안 일 때문에 그 금요경마와 토요경마를 방송을 녹화를 못했습니다. 이제 일요경마는 녹화를 했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추천경주만 이제 함께 하는데, 제가 오늘 승부를 그 3경주를 한 방으로 잡았고 10경주를 한 배탑시다로 잡았습니다. 근데 3경주는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 그 마필 콘톨리프라는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콘톨리프가
뭐 단독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행검사 때부터 굉장히 좋은 발걸음 선보였던 마필. 자, 이번 경주 단독 선행 후 그대로 버텨낸다. 자, 저는 3경주는 컨트롤 리프를 놓고 한 방을 붙여 때릴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10경주는 이제 한배 탑시다 경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10경주. 자, 안쪽에 있는 2번은 럭키뮤직. 역시 또 문세영 기수입니다. 지난번 경주 인기순위 1위로 팔려놓고 아쉬움을 안겼는데, 이번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뭐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면은 뭐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배팅에 충만한 2번 럭키뮤직을 중심에 놓고 한 방을 때리고 뭐 한 마리 정도를 붙여가는 막건으로 해서 일단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가요 1800m 국삼굴 레이스인데 뭐 광복 70주년 기념경주. 그래서 8월 14일 날이 또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자, 10경주 일단은 뭐 기념경주로 펼쳐지는데 일단 신화가 준비한 한배 탑시다. 안쪽에 이번 럭키뮤직 요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한 방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때리고 받치는 막건 맥시멈 딱 2방으로 정리하겠고 일단은 원틀 막건 한 방에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자, 10경주 본 예상 잘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본 예상은 3경주와 그리고 10경주 본 예상 녹음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1700m 혼합 3군 무대 9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지난 농림부 장관배에서는 졸전이었지만 그래도 일반 경주다라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9번마 선봉이 그중 인기마가 될 수 있는 경주 구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반 경주에서는 뭐 입상을 놓치지 않을 만큼 좋은 마필이고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1000m, 뭐 2000m 이렇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봉이라는 마필 뭐 소속조 조교보가 직접 관리하면서 칼을 갈아온 마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 그러나 이번 경주는 이제 추천하는 마필을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을 때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좀 두겠습니다. 자, 단독 선행을 갈 것 같아요. 3번마 빛의 여왕입니다. 분명한 것은 글쎄요, 이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좀 감고 올라오면서 라스트에 힘을 좀 못 썼는데 이제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에요. 잡고 그냥 빡 선행을 갈 수가 있다. 자, 근데 경주거리가 늘어서 불안하지 않느냐. 자, 비벼주는 마필만 없으면 라스트 걸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1700이든 1800이든 1200이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단거리에서 비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 장거리에서 단독 선행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빛의 여왕, 뭐 1400m 거리 경험도 있고요. 1700m는 첫 도전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대비 또 1.5km 마이너스고 페로비치 기수 상당히 좀 앞에다가 붙여놓는 힘이 좋아요. 그렇죠.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저희 농담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문세영 아니면 페로비치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또 갑작스럽 이건 뭐 아닙니다만은 박태종 기수가 또 후반부에 국민 기수는 네. 살아있다. 문세영 페로비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보여주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박태종 기수가 잘 타는 날에는 문세영 기수가 조금 이렇게 좀 그냥 네. 평작 정도 하고 박태종 기수나 서승 기수가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문세영 기수가 독주를 하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요 경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 경주는 이제 문세영 기수는 출전하지 않는데 박태종 기수하고 또 페로비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일단 홍성우 의원님께서는 9번마 선봉 앞선에 말씀해주신 그 분석 그대로 일반 경주에서 이 정도면은 더 뛰지 지금까지 뛰는 게 셌으니까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선봉은 제가 봐도 좀 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너졌던 게 코리안 더비하고 농림부 장관배였지 일반 경주는 1000m도 통했고 또 1400, 1700도 다 통할 정도로 능력을 검증받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9번마 선봉이 좋아 보이고 이제 그 싸움 같습니다. 3번마 빛의 여왕의 선행 그리고 선봉이 이제 외곽에서 쭉 감고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원더풀 룰러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무너졌던 말과 뭐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면 5번마 소천하 정도인데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은 뭐 여러 마리 다 어차피 인기마인데 말씀드려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3번 빛의 여왕의 선행 원정일 위원님 그리고 9번 선봉의 마지막 한 발 9번 3번 9번에 일단 한 방 맞건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뭔가 받쳐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또 저희가 현장 분위기를 잘 참고하되 한 방은 9번 3번으로 정리하면서 11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12경주입니다. 최단거리 1000m 혼합 2군 12마리.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팬들은 맞추기도 어렵고 추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책을 딱 피는 순간 한숨부터 나왔어요. 이걸 도대체 왜 만들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경주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경주일 수도 있는데 배팅을 하는 배터 입장에서는 단거리 1분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 자, 혼합 2군이면 나름대로 좀 전개도 좀 풀어주고 그렇죠. 예, 마필의 능력, 선행 가는 마필, 뭐 선입 가는 마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풀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선행을 가서 무너지든 뭐 쫓아가서 뭐 올라오든 이런 뭐 어떤 단순한 논리의 어떤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레이스 자체가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 2착은 있습니다. 네. 1, 2착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6번만 임페라토르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마필 자체가 이제 또 감량의 어떤 이점도 있습니다만 따라가는 전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앞에서 싸우는 그런 레이스, 뭐 누가 봐도 다 똑같은 그런 어떤 편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임페라토르가 직전 경주 정말 잘 탄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못 그렇죠.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라스트에 올라오더라고요. 자, 직전 경주의 늦발주의 이후에 라스트 추임력 충분히 이번 경주도 다시 한번 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1000m를 쓴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6번만 임페라토르 추천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전개입니다. 1000m에서 선행마가 왕인 건 사실이지만 선행마가 너무 많죠. 1번마 장산호랑이, 3번 슈퍼플러키, 4번 라온스마트. 요걸 들어서 선행을 뺏긴 적이 없는 말들끼리 붙었는데 그 인기마가 다 안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안 싸울 수가 없죠. 물론 싸우지 않는 말은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만 또 선행을 그래서 못 나가는 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임페라토르를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발주하면서 약간의 추돌이 났었고 자리를 전혀 못 잡았고 그만큼 무리를 했는데도 입상권의 성적을 끌어냈고요. 이번에는 감량까지 있고 또 이 말은 누구보다 또 이찬호 기수와 지난번 호흡이 좋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조교해서 이번에도 역시나 1000m를 일부러 보고 나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좀 힘을 보태서 6번마 임페라토르 말씀을 드리겠고 동일한 전개로만 본다면 지난번에 이러한 그림으로 올라왔던 게 8번마 불굴의 신화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선행마가 아닐까. 왜냐면 박병현 기수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스를 풀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는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가는데도 끝걸음이 여력이 나왔고 주로는 빨랐지만 이 58초대라는 상당한 호기록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고 무려 4km의 감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이 무너지면 임페라토르도 올라오지만 불굴의 신화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말들은 선행마 뭔가 하나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뭐 현장 승부 위주나 현장 컨디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6번마 임페라토르, 8번 불굴의 신화, 적이만장과 감량 메리트가 돋보인다. 6번, 8번 두 마리를 일단 1순위로 짚어가는 경주. 자, 어쩌거나 아마 깜빡이 배당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원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경주는 좀 전개도 중요하지만 현장 분위기 네, 그렇죠. 그리고 승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홍성 의원님도 아마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거고요. 네. 저 또한 해서 이 12경주는 6, 8을 기본으로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 15일 토요경마 13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혼합 1군. 자, 오늘은 어쨌거나 후반부 경주들을 전부 다 지금 단거리 쪽으로 좀 구성을 시켜놨고요. 네. 이 경주는 그래도 기대주들 좀 잘 뛰고 있는 기존 말들보다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말들의 향연이라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천망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1800m에서 좀 무너졌죠. 이 천구가 외국을 나갔다 왔나요? 그렇죠. 33조. 네, 천구가 외국을 나갔다 와서 이제 뭐 선행 가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에 일단 천망이라는 마필 1800m를 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뭐 여지없이 뭐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1800m에 56초입니다. 이 마필이 못 뛴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다른 마필들도 잘 뛰었고 천망도 잘 뛰었는데 다만 좀 뭐랄까요? 좀 어려운 선행, 좀
좀 우왕좌왕하는 선행 그런 레이스 속에서의 어떤 라스트 무너지는 걸음. 자,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를 또 줄여서 적정거리 1400m에 나왔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10번마 천망은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재밌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천망이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타다가 지난 경기 승군전 장거리 첫 도전, 중거리 이제 1800 첫 도전에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구조마방의 특성은 굉장히 탄탄하게 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안전하게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승군 전에 첫 거리 도전, 네. 코너링 있는 경주 때는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집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밟아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쉬웠고 상대들이 잘 뛰었다. 자, 이번에는 적응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거리까지 내리고 1400이고 55까지도 충분히 입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원정 의원님께서 짚어주셨고 네. 홍성우 의원님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10번마 천망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아마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선행권이 변수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기습 선행 열둘 썬노들리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는 1번 게이트였고 이제 이번에는 외측으로 밀려 있고요. 열하나 후즈 퍼펙트도 직전에 외곽에서 쫙 선행 강타를 타면서 지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승군 전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 7번마 라이언 펀치는 이제 스피드보다는 중속으로 쭉 감아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변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페로비치 기수인데요. 바로 9번마 조이 럭키입니다. 휴양을 갔다 와서 좀 조이 럭키 자체도 좀 역시 롬리의 말썽이 많았죠. 너무 이제 무리하게 연탈하다 보니까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뚝선배는 한번 나와봤습니다. 몸 푸는 역할로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한번 뛰어봤고 지난 경주 때 이제 한번 뛰면서 가능성을 많이 비쳤죠. 선행을 못 가는 경주 속에서 무리를 하면서도 당시 때 최강실러 빛의 정상 왓치빌리지 정말 최강의 판성을 만나서 4차 요번에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가면서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훈련을 했는데 단도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강한 쪽도 소화를 잘했고 그리고 선행을 나가면 더 유리하지만 따라갔던 경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썬노들리가 외곽이기 때문에 페로비치 스타일상 그냥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안쪽에 뭐 아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올수가 원래 선행을 안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조이러키가 앞에 가는 그림 예전에 1400에서 조이러키는 뭐 최강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해주신 천막 이번에는 달라진다. 저는 9번마 조이러키 역시도 이번에 달라진다. 네. 구가 쏘고 행이 붙이는 막권. 그렇죠. 다른 거를 또 하나 뭐 대비할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중. 그래서 이제 뭐 안쪽에서 이제 한라 축제 정도가 조금 앞선을 좀 욕심을 부릴 텐데요. 이 마필은 괜히 말씀을 드렸네요. 앞선에는 붙여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라스트가 상당히 조금 글쎄요 확실히 좀 보장이 안 돼 있다. 좀 따라가면서 좀 힘을 소진할 수 있고 부담 중량적인 부분도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인기마로 팔릴지 아니면 복백마로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라 축제는 여러분께 좀 공략권 배제를 조금 추천해 드리겠고요. 좀 노리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선에 붙여놓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1400에서 또 좋은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략권에서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쪽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마지막 경주는 인기마들이 좀 서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 방을 찍느냐죠. 10번마 천망, 말씀드린 9번마 조이러키, 그리고 후즈 퍼펙트, 라이언 펀치 여기에 이제 승군전 3번마 슈퍼 서프 정도가 복병권으로 팔릴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 일단은 현장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집중을 하겠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마번은 9번마 조이러키 그리고 10번마 천망 두 마필이 돋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토요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경마 좀 순차게 달려왔어요. 저희가 네네. 둘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말을 빨리 하거나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빨리빨리 또 해줘야 또 지루하지 않고 늘어지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또 저희가 분석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거고 앞선 말씀드린 대로 홍성 의원님도 분석글을 올리시고 1호경마에는 함께 참여하실 예정이고요. 저희 승부처들 다시 한번 공지하죠. 전반부는 2, 3, 4경주 저희 각 예상각 전문가별로 체크해 주시고 후반부에는 제가 8경주 그리고 원정 의원님이 9경주 홍성호 의원님이 10경주 각각의 메인 승부를 잡은 만큼 특히나 2, 3, 4, 8, 9, 10은 반드시 저희 특급 정보가 잡아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분석글과 함께 8월 15일 광복절인데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원정 의원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또 어깨 힘이 들어가 계신데 그게 꼭 저희 팬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이어지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8월 16일 1호 경마로 다시금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